한시 좋아하시나요? 그럼 먹는 이야기는요? 한시로 차려낸 맛있는 음식 이야기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나를 보고 단 것에 미쳤다고 하는 말든을 출간한 강혜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한시 러브레터, 여성 한시 선집, 나 홀로 즐기는 삶, 정조의 시문집 편찬 등의 책을 썼고요.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옛 문인들의 뜻과 정이 담긴 글을 찾아 독자들에게 건네는 강혜선 교수님. 오늘 새 책 들고 북카페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봄꽃이 정말 한창인 이 계절에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오시는 게 어떠셨어요? 제가 근무하는 성신여대 앞이랑 성북천에는 지난주에 벚꽃이 한창이었는데 오늘 그 일산 EBS 본부 앞에 조금 일찍 당도해서 네. 호수공원 좀 걷다 왔거든요. 와. 지금 너무 꽃이 예뻐서 네. 정말 너무 즐거운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딱 요맘때쯤에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 읽으니까요. 이번 책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이 한국 사람들 모이면은 막 그 먹는 거에 너무 진심이잖아요.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옛 네. 조상들도 마찬가지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니라 더했다라는 느낌이 들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좀 심각한 주제에 그 한문학 논문을 쓸 때는 네. 이렇게 음식시에 이렇게 눈이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좀 네.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문인들이 먹는 시를 많이 남긴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서 네. 이제 하나둘 모으기 시작을 했죠. 와, 예, 재밌어서. 네. 어떻게, 그러니까 첫 시작은 뭐였어요? 계기가 첫 됐던 거. 시작은 아마도 이제 제가 그 연구하는 조선 후기 문인 중에 여러 명이 있지만 특히 제가 담정 김여라는 그 조선 후기 문인을 아주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우연히 학부 시절에 졸업 논문 쓰려고 네. 그때 만났던 문인인데 그런 관심을 이제 연구자가 된 다음에도 그분의 이제 남겨놓은 시문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먹는 걸 너무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채소, 자기가 먹는, 자기가 길러서 먹는 채소를 막 여러 수를 연작으로 이렇게 남겨요. 또 자기가 먹는 우리 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막 19수를 시리즈로 남겨놓고 또 막 유배 생활에서 그 추억을 회상하는 시집에서도 얼마나 먹는 얘기가 많은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인생에 무슨 의미일까? 그런 논문을 쓰다가 네. 이왕 이렇게 재미있는 시들을 찾았으니까 여유 있을 때마다 좀 음식시를 좀 모아보자 해서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논문을 쓰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좋아서 이제 그 시를 모으다 보니까 진정한 또 수집가처럼.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만 또 요리법도 옛날 분들 어떻게 조리서 남겨놨나 좀 확인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책에 이제 원소스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김여 한 분만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 서거정 요분도 네. 자주 등장하시고 네. 이옥 이런 분도 네. 그렇고 네. 이익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정말 맞습니다. 네. 정말 너무 많은 문인들이 먹는 시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서거정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문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촌주파령, 그러니까 촌주라는 게 시골집의 부엌이란 뜻이거든요. 네. 자기 집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을 8가지를 쭉 노래를 한다든지 또 주소파령이라고 해서 주가 이제 부엌 주자인데 자기 집 부엌에서 나오는 채소 요리 8개를 쭉 읊는다든지 그런 시들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재료들이 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친근한 식자재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이 과정을 살짝 들려주셨는데 지금 5690 쓰시는 카페인님이요. 강혜선 작가님 반갑습니다. 이 예쁜 봄을 눈에 담고 등장하셨네요. 책 제목에 유쾌함이 담겨 있어서 즐겁게 누려보겠습니다. 이 제목 얘기 많이 네, 들으시죠? 사실 제목은 저는 좀 교수잖아요. 연구자고. 그래서 이렇게 화끈한 제목을 뽑는 거는 네. 저의 그 솜씨는 아니었고요. 저는 네. 사실 그냥 점잖게 맛있는 한시 그것만 저기 써서 맛있는 출판사, 한시, 네, 이렇게. 맛있는 한시 네. 그렇게만 써서 이제 넘겼는데 책 편집해 주시고 또 정성을 쏟아서 만들어 주시는 이제 출판사에서 네. 좀 19절 중에서 뽑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너무 애정이 너무 많은 시들이니까 정말 어떤 19절을 하나만 못 뽑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출판사에서 지금 요 사이 다들 단 것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엿에 빠진 이 19절 여기서 제목을 뽑으면 어때요? 하고 네. 교수님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저는 맛있는 한시만 있으면 되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책에 딱 이 제목을 달고 이 책이 딱 나타났을 때 네. 어떠세요? 놀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네. 연구자의 책들은 저렇게 빨간 책으로 내지 아, 않거든요. 표지에도? 네, 표지도. 네. 그런데 어차피 이 책은 어렵고 딱딱한 한문학 연구서가 아니라 네. 저 많은 독자분들이 우리 조선시대 문인들이 얼마나 그 음식을 사랑하고 또 인생을 사랑했는지 그런 거를 맞아요. 친근하게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냈기 때문에 너무 출판사에서 그 컨셉에 맞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눈이 네. 훅 가던데 이 책을 열면서 정말 이 촘촘히 네. 여기 지금 300여 수의 그 한시가 들어가 있는데 네, 네. 표현들이 네. 그 한시 표현도 그렇지만 또 교수님이 거기다 또 더하신 표현까지 네. 더 막 저를 막 네. 올가매면서 너무 허기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제목이 됐던 거 아까 살짝 언급하셨는데 네. 그 김조순 네. 작가의 그 시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엿을 몹시 좋아했다고. 네, 네. 네. 이런 것도 참 네, 제목이 엿을 먹으며예요. 그러면- 한자로는 먹을 끼자에 엿당자 끼땅이거든요. 네. 우리 끼자는 지금 끼견, 흡연할 때 끼견 이런 글자로 끼기라는 거를 만끽한다 할 때 그렇죠. 끼 이런 글자인데 굉장히 김조수는 정조임금이 굉장히 아꼈던 20대 시절에는 규장각의 문신이었고 나중에는 순조임금의 네. 그 장인이 돼서 세도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이제 그 대가인데 네. 이분이 겨울밤에 엿을 쪽쪽 먹으면서 너무 재미있는 시를 남겨놓은 거죠. 네. 여기에 지금 교수님이 써두신 표현이 이래요. 차조와 참깨를 섞어 만든 엿을 콩가루에 버무려서 오물오물 이렇게 먹고 있다고 네. 쓰셨는데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19절이에요. 어. 시인이 그렇게 이 표현을 김조순이 풀어내신 거군요. 표현을 네. 한겨울밤에 자기는 어릴 때부터 엿을 너무 좋아해서 늙어서까지서도 엿을 놓을 수가 없는데 네. 어느 겨울에 두 바구니나 아마 어느 시골이에서 선물로 보냈나 봐요. 그래서 선물로 두 바구니의 엿을 와서 근데 네. 그 엿이 뭐냐면 차조랑 참깨를 섞은 엿인데 그걸 이렇게 손으로 딱 떼가지고 네. 뭉쳐가지고 콩가루에 콕 찍어서 먹는다고 이제 본인이 그 시에다가 그렇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오물오물은 없잖아요. 오물오물은 제가 넣은 거죠. 그 오물오물. 저희가 뭔가 엿을 처음 먹으면 하시면서 네. 그 모습이 막 상상이 막 네. 재생이 돼가지고. 네. 자, 지금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영주 님도 한시로 먹는 이야기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네. 하셨어요. 예, 진짜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렇죠. 제 책에 보면은 또 고려 후기 최고의 시인인 이규보가 꽃감 먹는 시가 있거든요. 네. 그 시도 정말 읽으면 입에서 그 단맛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그 꽃챙이에 잘 꽂은 그 곶감을 다 빼먹고 근데 네. 그거를 아주 나이 든 문인이 그 꽃감 빼먹는 장면만 생각해도 재밌잖아요. 다 빼먹는데 그러고도 꽃챙이를 못 놓겠다는 거예요. 거의 붙어 있는 그 단맛을 네. 즐기느라고. 그래서 그런 시를 이렇게 되게 솔직하고 유쾌하고 그런 시를 이제 남긴 분들이 우리들의 이제 선조인 문인들인 것이죠. 맞아요. 네, 네. 예, 솔직히 이 자료 모으시고 책 네. 작업하시면서 많이 허기지셨죠?
짐을 느끼셨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이제 곧 언젠가는 이제 조금 있으면 퇴임을 해야 되니까 자꾸 이런 시를 모으다 보니까 정말 저도 퇴임 이후에는 작은 나의 채마밭을 이옥처럼, 네. 이옥의 백운사처럼 또 김여의 만선화처럼 그렇게 작은 텃밭을 가꿔서 내가 가꾼 채소를 내가 따서 정말 나만의 그런 쌈장을 만들어서 나도 싸먹고 그렇게 좀 일상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마음을 담은 부분을 오늘 또 오프닝으로 네. 소개를 했었는데 거기 등장한 또 가지 석박지니 네, 이런 것들에 네. 많은 카페인을 벌써 또 네, 막 네.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김미향 님이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음반의 옥구슬 동화 작가님처럼 다정하고 친절한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옥구슬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죠? 네, 음반의 옥구슬 굉장히 예스러운 표현이에요. 굉장히 네. 예스러운데.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마 네, 많은 네. 카페인 분들이 지금 네. 동의하게 되실 겁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네. 그러면 이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또 낭독도 해주실 네. 거거든요. 기대하면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곡 고르셨나요? 김동완 씨의 김규환 곡 가곡 남촌을 골랐는데요. 그 고른 이유는 그 가사에 그런 게 나와요. 뭐 노래 들으면 알겠지만 네.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또 밀익는 5월이면 보리 냄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리 냄새, 진달래 향기 다 먹던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화전에서 진달래 부쳐 먹고 그래서 이 노래가 좀 저의 책과 좀 어울리지 않나. 네, 그리고 저도 좀 남촌에 내려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오늘은 나를 보고 단 것에 미쳤다고 하든 말든을 쓴 강혜선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시면 추첨해서 우리 또 이 세 분께 책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으로 무엇을 그려주실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고르셨나요? 네. 어떤 걸 그리실 건가요? 전혀 생각 안 하고 왔는데 가지를 그릴 생각입니다. 가지요. 네, 가지는 또 제가 좋아하는 채소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시댁에 가면 제 시댁이 담양 시골인데요. 네. 어머님 텃밭에 항상 가지 있어서 따오기도 하는데 그 김여가 쓴 시에 보면 우리가 보는 가지는 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그런 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물가지라 해서 물이 더 많은 은색빛이 나는 가지가 있었나 은색가지. 봐요. 그래서 그걸로 석박지를 담는 시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요리 못해서 항상 어머님 주시는 네. 김치만 잘 먹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석박지도 가지 석박지는 저도 처음 접하거든요. 여러 그러니까요. 가지 석박지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김치잖아요. 근데 가지가 이제 주종이면서 거기에 다른 것들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아내가 만들어준 가지 석박지 시가 있어서 요거 굉장히 인상적이고 한번 저도 도전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 시에 보면 뭐 젖은 굴젖을 넣는다, 뭐 거기에 뭐 동화와 오이도 넣는다, 뭐 또 하여튼 이 종류도 이렇게 다 시에다가 읊어놨어요. 네, 정말 솜씨는 너무 없지만 상세하게. 한번 가지 석박지 한번 와. 도전 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교수님의 가지 석박지 도전을 응원하면서 네. 오늘 북카페 에디션 가지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김은정 님이 이 강혜선 교수님 목소리가 봄날에 봉긋 태어나는 꽃송이처럼 들려요. 책과 교수님의 달콤한 봄이 너무 잘 어울려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신정혜 님도 교수님 수업 듣고 싶네요. 교수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리틀 포레스트가 조선시대부터 있었군요. 네, 진짜. 정말 맞아요. 맞아요. 네, 양반 사대부들은 거의 다 자신의 집에 그 작고 큰 채마밭을 다 가꿨기 때문에 정말 그
자기 밥상에 올라가는 채소들은 네. 거의 집에서 키운 거를 먹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한양 도성안에 있는 그런 작은 집에 살 때는 불가능했지만 네. 조금만 이제 그 서울을 벗어난 곳에 네. 살게 되면은 다 텃밭을 가꿨던 것 같아요. 와.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문인들의 미식회 지점 여기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함께 할 수도 없는데 계속 어디에 참여할까 네. 이런 거 막 고르는 마음이 됐거든요. 뭐 탕병회, 삼구회, 삼두회 너무 네. 많은데 좀 살짝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봄에 진달래 피면은 이제 산에 가서 왜 화전 부쳐 먹는 모임 있잖아요. 화전놀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화전놀이를 여성들만 한 건 아니고요. 여성들은 또 여성들끼리 가서 이제 화전가라는 가사를, 한글 가사를 지으면서 네. 놀았지만 또 사대부 문인들은 또 그 화전놀이를 가서 한시를 짓고, 그렇게 논 그런 모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쑥국 끓여 먹잖아요. 봄 되면. 그런데 또 옛 문인들은 쑥철이 되면 또 쑥국을 끓여 먹으러 나가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쑥국 모임이라는 게 너무 네. 귀엽게 느껴지는 네, 거예요. 그 들판에 나가서 솥단지 가지고 가서 쑥국을 끓여서 먹으면서 또 시도 쓰고 또 지금 사람들 좀 요새 보고 비싸서 먹기 힘들지만 식당에서 네. 그런데 또 보고 먹는 모임. 그래서 너무 귀한 보고를 날 잡아서 구해서 같이 먹는 보고 먹는 모임도 있고요. 네. 계절별로 너무 많은 미식회가 있어요. 저는 이 삼구회라는 것도 요건 이제 채소 반찬 네, 위주로 네. 채식 모임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재밌게 느껴졌고 난로회 네. 요거는 좀 많이 어디선가 많이 읽었던 듯한 네, 느낌인데 맞아요. 유명하죠. 이 난로회도 근데 이제 박지원의 기록을 인용하시면서 이게 그냥 마냥 질펀한 풍류 모임만은 아니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옛 문인들의 모임이요, 다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먹고 놀기만 하지는 않아요. 먹고 놀면서 이제 시도 쓰고 또 그 세상에 대한 토론도 하고 네. 되게 진지함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것이지, 정말 감각적으로 음식만 즐기고 아름다운 감각적인 자연 풍광만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세상에 대한 근심을 그쵸. 토론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논의들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복합적인 그런 모임이 미식회였어요. 단지 먹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네요. 네. 만약에 이 중에서 교수님 어딘가에 하나 가볼 수 있다면 저는 사실 그 난로회는요, 지금도 우리도 화로에다가 식당에서 고기 이렇게 구워 먹긴 하지만 그쵸. 그런 거 아니고 조선 문인들은 그림에도 남아 있는데 야외에서 눈이 온 날 눈이 막 와 있는데 야외에서 번거지 이렇게 다 쓰고 방한모 쓰고 네. 그리고 멍석 깔고 거기에 그 화로 가운데 놓고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도 많이 필요하네요. 네. 그리고 또 아니면 매화가 핀 이른 봄에 매화 꽃그늘 아래 가서 또 화로에 이제 숯을 넣고 또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시를 쓰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야외에서 그렇게 지금 물론 아무 데서나 그렇게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되겠지만 조선시대 문인들처럼 정말 매화나무 아래서 야외에서 그 난로연을 해보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그 연꽃 모임 거기 가보고 싶어요. 네. 그 연꽃 벽통음 맞아, 벽통음 맞아요. 연꽃 감상회도 있고 연꽃으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밤에는 그 유리잔 안에다 넣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서울에는요. 연꽃으로 유명한 연못이 3군데 있었어요. 네. 물론 3군데보다 더 많이 있지만 제일 유명한 곳은 동대문 밖에 동지가 있어요. 우리 근데 지금 동대문 밖에 연못이 있었다는 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동대문 밖에 동지가 있었고 남대문 앞에는 남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라져버린 서대문 밖에는 돈이문 밖에는 서지가 있었는데 이 서지가 굉장히 조선 후기에 유명한 연꽃 감상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인들이 모여서 낮에는 환한 햇볕 아래 연꽃을 보고 밤이 되면 그 연꽃에 유리잔 안에 촛불을 넣어서 그 꽃에다 올려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보고 또 이제 그 우스꽝스럽지만 연잎에다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연잎에다 술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네. 튜브처럼 이제 그 연줄기로 술을 빨아 마시는 거죠. 좀 웃기기는 하죠. 아니요,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코끼리 코처럼 음. 마신다고 시인들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여름을 즐기고 그러한 여름의 정취를 이제 시로 쓰고 또 한문 에세이로 쓰고 그림도 남기고 그랬습니다. 예. 진짜 아름답습니다. 카페인 분들 막 가입하고 싶으시죠? 네. 네, 이 책을 보면 더 많이 있고요. 이 중에 한 부분을 교수님 목소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읽어주실 건가요? 네, 뭐 서두부터 김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김녀가 읊은 채소 19수 중에 우리가 지금도 제일 많이 먹고 있는 상추, 상추로 쌈 싸 먹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상추로 네. 쌈 싸먹는 시 네. 낭독 부탁드릴게요. 상추씨를 심은 지 30일. 날씨가 몹시도 가물어 밭 이랑엔 거뭇거뭇 풀만 짙어가고 어린 싹은 다투어 누렇게 타들어가네. 문득 단비가 촉촉히 내리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온 밭에 젖빛 윤기가 퍼지면서 어여쁜 잎들이 햇살받아 반짝이네. 붉고 푸르게 주름 잡힌 커다란 잎사귀는 마치 펼쳐놓은 비단치마 같네. 병든 안에 손수 따서 나를 위해 아침 밥상에 올렸네. 겨자즙에 점인 생선을 다져 넣고 초에 절인 생강을 고추장에 넣었네. 보리밥이 비록 거칠어도 부드러운 감칠맛이 비길 데가 없네. 상추 여러 장을 포개어 싸서 입에 쫙 벌리고 우적우적 먹고서 배가 불러 북쪽창 아래 누우면 이야말로 신선이 따로 없지. 네, 정말 상추로 쌈 싸 먹는 시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막 홀린 듯합니다. 카페인님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책을 통해서 봤을 때도 좋았지만 또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강혜선 교수님이 낭독을 해주시니까 막 귀 안으로 이게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훅훅 들어오는 느낌? 낭독하시니까 어떠세요? 네, 좀 쑥스럽지만, 쑥스럽지만 또 재미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자기가 먹는 상추를 이렇게 열심히 썼다는 게 너무 진짜 재미가 열심히.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아니 상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기 보면 와, 이 온 밭에 젖빛 윤기가 퍼진다 이런 표현도요. 진짜 한두 번 관찰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치마에 비유한 비단 치마에 비유한 것도 참 흥미롭고요. 네, 아마 김여가 키웠던 상추는 주름이 많이 잡힌 네. 그런 붉은빛과 그 초록빛이 있는 그런 종류의 상추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냥 먹으면 안 되고 하면서 이제 겨자즙에 점인 생선, 뭐 초에 절인 생강, 뭐 고추장 뭐 다 네, 나오네요. 이런 거가 이제 이쪽에 이제 김여 선생이 즐겼던 방식의 쌈장인 거죠. 그죠? 와. 네. 그리고 뭐 김여의 친구가 이옥인데 네. 제 책 서문에 보면 맞아요. 이옥이 에세이 방식으로 그 상추 쌈에 대해서 정말 진짜 진심으로 정말 묘사를 했는데 거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쌈장을 바르고 숭어회를 올리고 뭐 또 상추만 먹는 게 아니라 미나리나 쑥갓도 얹고 막 정말 그야말로 맞아요. 쌈의 그 향연이죠.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네. 상추를 즐겼는데 제 책에는 이제 김여랑 이옥을 소개했지만 또 박자가 같은 분도 정말 재밌게 상추 쌈에 대해서 시를 남겨놓고요. 정말 조선후기 문인들이 쌈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상추 쌈 시가 너무 많아요. 네. 이런 것을 네. 우리가 언제 알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많이 네. 배웁니다. 이 상추가 진짜 영감의 원천이었나 네. 싶을 정도인데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네. 뭘 골라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4월
올해 보면 유달리 빨리 벚꽃이 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그 벚꽃이 아름다워서 저는 이제 보문역 내려갖고 제가 근무하는 성신여대까지 이제 걸어서 출근하는데 성북천에 벚꽃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저희 성신여대 앞길도 벚꽃이 예쁘고 그런데 이제 이 꽃이 다 지고 이제 5월이 되면 성북천에 또 저를 즐겁게 해주는 장미가 막 또 피거든요. 그래서 그 장미 네. 라는 노래인 그 배트 미들러가 부르는 더 로즈 이 노래 또 가사도 되게 사랑스럽거든요. 와. 네, 그래서 또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상주쌈 시에 이어서 더 로즈 듣고 가시죠.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나를 보고 단 것에 미쳤다고 하든 말든을 출간한 강혜선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추첨해서 오늘 가지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앞서 그 상추쌈 얘기하시면서 김려, 이옥 요 학자들의 얘기를 살짝 들려주셨는데 정말 그 이옥 그 학자의 이 에세이 부분은 인용하신 것들 이 책 넘기자마자 등장하는데 이걸 읽으면 사실 책에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얽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막 볼이 미어지게 성난 황소에 비유하면서 막 정말 우적우적 먹게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 상추쌈이 모두에게 이렇게 환영받는 건 아니었다고요. 다 맛있게 먹었겠지만 그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들은 밥상에서의 그런 어떤 그 예절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동우가 남긴 사소절 같은 그러니까 선비가 지켜야 되는 그런 뭐 예절들을 써놓은데 보면은 양반들은 그 쌈을 막 싸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쌈을 싸면 커서 입에 막 넣어서 이렇게 막 볼이 미어지게 먹고 맞아요. 그리고 막 손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상추쌈 먹는 게 이제 그 예법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점잖해 보이진 않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상추는 곰치나 상추는 싸 먹어야 맛있으니까 네. 이렇게 많은 시인들이 그런 예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대로 본능대로. 이렇게 미어지게 싸서 네.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어서 싸가지고 맞아요. 먹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고기 먹을 때 너무 쌈채소 많이 먹는 게 어디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결국은 옛날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쌈채소를 섞어서 같이 먹었던 게 네. 또 뭐 제 책에도 또 상추랑 당귀잎을 네. 그 포개어서 싸 먹는 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먹잖아요. 고기 맞아요. 먹을 때 맞아요. 당귀잎 포개서. 넣어가지고. 맞아요. 네. 자, 지금 유상기 님이 맛 표현이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 시대라면 이 학자들이 미식 유튜브 하셨을 듯 합니다. 하셨는데 어떠세요? 근데 김여는 조선시대 미식 유튜브가라고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 석박지 가지 네. 요리도 했고 상추쌈, 곰치쌈,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써놓은 고추시에는 또 고추 먹는 사계절별로 먹는 방법도 나오지만 거기 보면 시에 고추 속을 이렇게 다 긁어내고 고기 네. 안에다가 고기 다져서 생강, 계피 양념해가지고 그걸 소에 다 넣는 거예요. 고추 안에. 와. 그래서 우리 같으면 지금 아마 튀김으로 해먹겠죠. 고추 네, 튀김. 그쵸, 그쵸. 하지만 김여의 시에서는 게를 시루에 쪄서 그래가지고 접시에 빨간 고추는 빨간 고추대로 뭐 초록고추는 초록고추대로 와. 그렇게 해서 그 밥상에 올리는 걸 시루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콘텐츠가. 네. 조선시대 맞아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사람들이 먹는 재료들이 어디 게 좋다는 것도 많이 써놨어요. 뭐 감이면 뭐 어디 감이 좋고 네. 대추하면 보은산 대추가 좋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식재의 어떤 좋은 곳 그런 것도 다 밝히고 했으니까 아마 김여와 그의 친구인 이옥이 듀엣으로 했으면 아주 대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2350 쓰시는 카페이님 들을수록 요리책이네요. 제목 다시 알려주세요. 당장 사야겠어요 하셨는데 제목 한 번 더 읊어주시죠.
나를 네. 보고 네. 나를 보고 단 것에 미쳤다 하든 말든. 맞아요. 네. 이렇게 지금 강혜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주희님, 저는 9년차 고향으로 귀향한 사람인데 꽃의 향연, 풍성한 나물 축제 중입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와닿는 내용이라 글 남깁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밭을 직접 꾸리고 네. 계실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지금 더 마음이 훅 가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편 더 낭독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윤선도라는 문인을 만나잖아요. 네. 아마 한국에서 중학교를 나왔으면 거의 네버시 몇인고 하니 하는 그 오우가라는 맞아요. 시조 다 배웠을 것이고, 또 고등학교 때는 어부사시사라는 또 그 시조를 그쵸. 배워서 윤선도 다 알 것 같은데, 이분이 또 한시도 굉장히 잘 썼어요. 네. 근데 제가 윤선도가 이제 24살 때 아주 젊을 때죠. 그 광나루에 이제 광나루니까 서울 도성 벗어나서 아마 배를 타러 광진, 지금의 광진, 네. 광나루에 나갔을 때 이제 하룻밤 어떤 민가에서 이제 머물면서 그때 쓴 시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예요. 짧은 네. 시. 네. 그러면 교수님 목소리로 듣고 가시죠. 정갈하고 시원한 무나물에 잘 익혀 끓여낸 토란국. 그래도 찬이 없다고 말하는 주인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마운지. 네, 지금 교수님 목소리로 이렇게 이 시, 윤선도의 시 만나봤습니다. 고산유고에 수록된 작품인 거죠. 이게 정말 짧고 간결한데 이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골랐어요. 이게 오원절구여서 아주 짧은 형식인데 밥상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여기 어떤 그 강나루에 무슨 양반집에 간 게 아니라 아마 물가에 있는 배 타기 전에 네. 그런 일반 그런 백성들이 사는 어느 집에,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하룻밤 이제 그 투숙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주인장이 저녁 밥상을 내왔는데 그 반찬이라고는 잘 깔끔하게 잘 무친 무나물하고 국은 토란국. 그거 너무 좋은데 주인은 양반님네 젊은이가 왔으니까 네. 너무 차린 게 없어요. 여기에 생선 한 토막도 못 올린 밥상이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윤선도는 너무나 이 밥상에 얼마나 고맙고 또 맛있는지를 너무 짧지만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등장한 이 음식들의 네. 그 뭐랄까 그 느낌 자체도 사실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네. 안아주는 것 같은 음식이잖아요. 지금 무나물도 그렇고요. 네, 토란국도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토란 약간 미끌미끌하고 약간 아린 맛이 나서 저도 사실 토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어렸을 때는. 그런데 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토란철에 토란 껍질 벗겨서 들깨 이렇게 수비해서 이렇게 국 끓이면 토란탕, 토란국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잘 못 끓여요. 잘 못 끓이고 좀 맛을 아시는 거잖아요. 시어머님이 그래도? 항상 네. 추석 때 어. 토란탕 끓여주시는데 네. 정말 맛있고 저도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가지 석박지와 토란국 네. 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건 윤선도의 이제 여행길이었던 건데 지금 이 글이 들어간 챕터 제목이 길 위의 밥상이잖아요. 사실 여행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 1부에서도 허균 얘기했지만 유배지에서 어떤 음식 얘기를 이제 글로 남긴 기록들도 워낙 많잖아요. 네. 길 위의 밥상은 또 어떤 느낌으로 묶으신 챕터인지.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나가서 먹는 음식을 이제 길 위의 밥상에서 네. 모았는데요. 여행은 뭐 그게 공무로 가는 여행이든 아니면 사적인 여행이든 간에 좀 즐겁고 의외의 음식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들도 많지만 그렇죠. 유배지는 사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억울한 죄가 많아요. 문인들 같은 경우는 네. 요새 말로 하면 정치 사범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형벌로 간 곳이잖아요. 형벌로 네. 간 곳에 유배지에서 만나는 음식은 굉장히 정말
아프고 지치고 쓰라린 자신을 달래주고 또 그 뭐라 그러나 또 북돋워주는 그런 음식들이죠. 그래서 그런 음식을 또 굉장히 눈물겹지만 또 고마운 음식 사연들을 시로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와. 그런 시를 좀 이제 그 뽑아봤죠. 아. 네. 자, 서명희님 한시가 이렇게 재미있었던가요?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맛보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시의 재발견이다 하시는 독자 네. 평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시는 뭐 보통 그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교 때 만난 최치원의 뭐 추야우중이라든지 뭐 그런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한시만 네. 한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제 우리 옛 문인들은 그런 아주 서정이 집약되고 여운이 많은 그런 시도 너무 잘 썼지만 자신의 일상을 또 시로 참 많이 썼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음식시에 모은 시들이 바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일상의 어떤 그 자잘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순간들 네. 그런 거를 포착한 시를 이제 음식을 중심으로 이제 뽑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뭔가 감동도 있고 그리고 유머러스한 네. 부분들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웃게 됩니다. 네. 음악을 한 곡 듣고 그럼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는 그 우리 가요 봄날은 간다를 골랐는데요. 지금이 봄날이 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제 책에 봄의 술 같은 걸 소개한 코너도 막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그 좋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봄술 한 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네. 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나 참 잘 가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김광석이 기타 연주를 하고 장사익이 부르는 봄날은 간다를 추천해 봅니다. 좋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와서 지금 말씀하신 그 계절의 감각이 많이 묻어나는 그 술 얘기, 차 얘기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강혜선 교수와 나를 보고 단 것에 미쳤다고 하던 말든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가지 에디션 기대하시면서 사연을 주고 계시고요. 이미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샀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책 이제 우리 조금 얘기하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여기 나오는 그 계절 밥상 중에서 이 봄에 네. 꼭 놓치면 안 될 어떤 술 얘기도 많고 차 얘기도 많은데 어떤 걸 꼭 집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뭐 지금 맥주도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하고 이렇게 서양식 술도 많지만 우리 저기 전통주도 되게 많은데 동국세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봄술로 꼽은 것만 해도 뭐 소곡주, 뭐 두견주는 진달래술, 그쵸. 그다음에 뭐 도화주, 송순주는 아마 소나무 솔방울 넣은 술인 것 같아요. 그런 거가 다 봄에 좋은 술이다 이렇게 네.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시에 보면 조임도라는 어떤 문인이 쓴 시에 보면은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꽃잎이 날릴 때 친구가 보내준 그저 봄술인 삼해주를 열어서 취해 있노라 하는 이런 식구절을 남기기도 네. 하고요. 또 이승인이라는 또 시인은 이분은 또 혼자 지시고 계세요. 그래서 두 권을 이렇게 벗어 붙이고 꽃그늘 아래 봄술인 송화주에 취해 있노라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봄에는 우리의 전통주 중에 어떤 걸 마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네.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아까 그 토란 얘기도 살짝 했는데 책에 보니까 토란으로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 이규보. 예, 이규보 토란 굉장히 좋아했는지 아마 뭐 제가 다 문집들을 뒤진 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본 걸로는 토란에 대해서는 이규보가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시에 그 제가 서문에다가 그 유배가 있는 강진 초당에 채마밭을 손수 이렇게 단을 쌓아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장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심었는데 토란은 토란국 좋아하기 때문에
토란 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토란이 그 토란이라는 알 뿌리 그것도 참 네. 맛있는 식재지만 토란잎이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토란잎이 이렇게 자라면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정원의 이렇게 뭐 화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와. 토란 눈으로 보는 동안도 좋고 밑에 토란이 이제 캐서 먹는데도 좋고 또 토란 줄기는 또 말려서 네. 이렇게 벗겨가지고 나물에 먹잖아요. 그래서 토란 줄기도 맛있게 먹고 네. 해서 아마 옛 문인들이 토란 많이 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흥미로웠어요. 네.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네. 다른 한시통에서 네. 접했을 때 이미지랑 전혀 다른 네. 그러니까 이 규보를 제가 토란 전문가로 이렇게 읽게 될 일이 네.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유득공이라는 이 분은 보거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네네. 친구한테 네네. 속아가지고 맞아요. 보고는 지금도 보고는 그 전문가만이 손질해야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 독 때문에 조선 시대도 보고가 너무 맛있는데 독 때문에 죽는 사람이 꼭 이제 나왔나 봐요. 잘못 먹어서. 그래서 이제 18세기에는 보고를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문인들끼리 찬반 논쟁도 하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보고를 싫어하는 친구를 몰래 꼬셔서 그냥 생선국이다. 그러고 이제 굳이 왜냐하면 아까 보고 먹는 모임이라고 해서 그 맞아요. 어려운 한자어로는 하어약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싶었던 친구를 속인 거죠. 모임을 속이고서는 위해서? 밥상에 네. 아니, 그냥 생선국이야 하고 뭐 먹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보고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너무너무 네. 극히 일부고요. 책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금 흘러갔는데 이 책 읽을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네. 싶으신 게 있다면요? 글쎄요, 뭘 강조해야 될까요? 제가 서문에서 이렇게 키워드처럼 한 서거정의 19절을 2번 인용한 구절이 있거든요. 네. 뭐냐면 인생은 제 입맛에 맞는 게 바로 진미, 참된 맛이다. 그러니까 뭐 진수성찬이나 산의 진미 뭐 이런 거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음식 그런 게 진짜 맛이고 인생이 그런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 책 쓸 때의 뭐 저의 자세라고나 네.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옛 문인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거를 이제 음식 시와 함께 배우면 또 느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다음 책 작업도 하고 계시죠? 네. 어떤 걸까요? 궁금해요. 네, 제가 그 대학에서 이제 국문과 전공 강의도 하지만 제가 또 K문구 강의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 제목이 조금 긴데 조선 문인들이 사랑한 나의 집이에요. 와. 옛날 문인들은 또 자기 집에 대해서 또 자기 정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네. 그 강의의 자료가 곧 제 책이 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 책에 지금 등장한 이옥이라든지 김여의 집도 집 얘기로 풀어보려고. 놀러 가고 싶어요. 네, 그 네. 집으로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가지 에디션 당첨자 5690 쓰시는 카페이님, 4903 쓰시는 카페이님, 이주희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책 선물 받을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